담배 피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혈관을 만지잖아요. 예. 만지면 이렇게 딱딱해. 예.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바깥으로 봐도 보여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에 동맥경화라는 게 위험한 요인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동맥경화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동맥경화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머리 수술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머리 수술할 때 매일 나무 머리를 열고 혈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수술하면서 혈관을 보면 예를 들면 젊은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혈관은 쉽게 생각하면 분홍빛입니다. 제가 혈관을 이렇게 만지면 혈관이 탄력성이 있고 분홍 색깔이에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저는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혈관이 하얗게 변했어. 바깥에 봤을 때. 그거 만지면 우리가 이게 수술하다 보면 혈관을 만지잖아요. 만지면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탁탁 만지면 딱딱해. 이해가 되시죠? 혈관이 수축도 했다가 이완도 됐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데,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면 수축 이완이 안 되죠. 정말 놀라운 건데, 수술할 때 딱 보면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은 혈관이 하얘진 겁니다. 벽이 두꺼워진 거죠. 이미 하얘졌어. 딱딱해졌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지면 그 안에 찌꺼기가 낀 거잖아요. 그 찌꺼기 낀 게 막히면 막히는 거고, 찌꺼기 낀 게 머리로 더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 탄력성이 없으니까 찌꺼기가 낀 게 하얀 게 바스러지잖아요. 바깥으로.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바깥으로 봐도 보여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거는 혈관이 이제 서서히 파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담배는 다른 개념인데, 내 혈관이라는 거는 벽이 5겹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혈관 벽이 5겹으로 있는데,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있는 세포를 파괴를 해요. 혈관이 직접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기전이 좀 다른 두 가지, 비만, 고지혈증, 당뇨, 이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지방 대사가 안 되고 여기 기름기가 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인, 그런 것 때문에 그 혈관을 하얗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그런 게 다 요인이 돼서 그걸 동맥경화라 그런다. 실제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무섭다. 나이가 70인 분도 수술하면 분홍색인 사람이 있고, 40인 사람도 수술하면 하얗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뇌졸중 환자들 중에 동맥경화를 동반한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인들이나 이런 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똑같이 말한 그 중에 가족력은 크다. 그렇지만 가족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더 비관할 건 없는 게요, 후천적 요인이 더 크거든요. 가족력은 갖고 태어난 거지만 내가 그 다음부터 60년, 70년 살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건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 차라리 더 조심하는 경우는 평생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하니까, 관리하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운동도 잘한다, 담배 피워도 멀쩡하더라. 지금 담배 피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돼서 문제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 여러 가지 반복되지만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고 뒤에 후천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하면 바꿀 수 있다. 이게 아스피린이 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Yes or no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아스피린의 효과가 있냐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No.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피린은 병원에서 심장 의사나 머리 의사가 당신은 아스피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아스피린을 먹겠다는 거는 저는 전혀 권유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필요 굳이 없습니다. 예방적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른 겁니다. 참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죠.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라는 거 우리가 건강한 사람한테 먹지 말라는 거 하는 이유는, 첫째, 아스피린은 위장 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아스피린은 가끔 출혈성 경향이 있다. 몸의 출혈이나 머리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뇌졸중에 도움은 되지만은 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 위장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뇌경색 환자에서는 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 위장 장애도 일으킬 수 있지만 훨씬 더 이득이 많은 거죠. 사실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질환도 있잖아요. 네네네. 뇌졸중은 갑자기 죽는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애를 남긴다. 예, 예. 뇌지주막 가출이라는 건 뭐냐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출혈 중에서 가장 위험한 병이 뇌지주막 가출이라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중요성이 하나는 갑자기 급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혈관이 막힌다 급사는 안 하거든요. 환자가 급사를 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지주막 가출입니다. 두 번째, 예. 뇌동맥류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동맥경화나 이런 것 조금 달리 예.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다른 거죠. 뇌졸중은 미리 검사도 잘 몰라요. 그냥 당신 동맥경화가 있어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맥류는 우리가 혈관을 검사를 하면 동맥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완전히 상반되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터지면. 근데 또 다른 거로는 예방이 가능하다. 미리 이거는 병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만 한번 했으면 미리 치료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장애가 올 수 있다. 예. 요즘 그러니까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막 100명을 찍으면 한 3명에서 7명이 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로 병원에 왔을 때 생존율이 3분의 1로 봅니다. 뭐 야. 3분의 1은 병원 오기 전에 사망합니다. 병원까지 못 오고 3분의 1은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예. 심한 장애가 있거나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고 3분의 1은 완전히 멀쩡하게 완치가 되는 경우도 지주막하 출혈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무슨 병이냐면 어떻게 보면 아까 뇌출혈 중에 좀 다른 게 뇌출혈 중에서는 뇌실질 뇌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예. 거기는 뇌 자체에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뇌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더라도 생명은 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뇌출혈로 돼서 마비가 왔다. 그 마비는 장애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치료를 잘해도 내가 생명을 살리지만은 이분은 어느 정도의 마비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뇌출혈,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병이거든요. 지주막하 출혈은 좀 다른 게요. 꽈리라는 게 뇌에 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꽈리라는 게 그 공간에 이렇게 혈관들이 큰 혈관들은 뇌와 뇌 사이 공간에서 혈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뇌출혈이 대부분 그 공간에 생겨요. 운이 좋게 이걸 잘 치료해서 재출혈을 막고 그러면 공간에 있는 출혈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뇌 손상을 잘 안 줘요. 드라마틱하게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 장애가 없이.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유가 다른 갈리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뇌주니마크 치료 왜 중요하냐면 죽을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잘 치료하면 완전히 후유증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살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